호찌민, 베트남 독립의 지도자. 호찌민은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정치 지도자이다. 본명은 응우엔 신꿍으로 1890년 프랑스 식민 치하의 베트남 중부지방인 킴리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응우엔 신후이는 시골 지역의 지사를 지냈지만 권력남용 혐의로 100대의 채찍질을 당하고 사망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를 탄압하기 위한 핑계였으며 진짜 이유는 호찌민의 형제가 다니던 둑탄 학교에서 벌어지던 반프랑스 운동 때문이었다. 호찌민은 아버지와 달리 어릴 때부터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고 14세에서 18세까지 휴회에 있는 문법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판티에트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420의 기술훈련원에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1911년 그는 바라라는 가명을 사용해 프랑스 증기선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아프리카 여러 항구와 미국의 보스턴, 뉴욕 등을 돌아다녔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런던과 프랑스 등지에서 정원사, 화부, 사진기술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렸다. 이 시기부터 호찌민은 다양한 가명으로 활동했다. 1917년 이후에는 구에나이 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며 프랑스에 있는 베트남인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1919년 베르사유 평화회의 대표들에게 탄원서를 보내 프랑스 식민 통치 하에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식민지 백성들에게 지배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호찌민은 베트남 민족운동가들에게 영웅으로 급부상한다. 1920년 러시아 공산혁명의 성공과 레닌의 반제국주의 노선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호찌민은 프랑스 사회당을 탈당하고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어 1924년부터 리투이라는 새 가명을 쓰며 중국 광저우로 건너가 베트남 혁명 청년희 업회를 조직했다. 이곳은 인도차이나 민족주의 세력의 거점이 되었다. 1929년 홍콩에서 협회 단원들은 인도차이나 공산당 창당을 결의했고 이듬해인 1930년 2월 3일 호찌민은 귀국 후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당명을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바꾸었다. 신생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베트남 곳곳에서 반프랑스 폭동을 주도하다 프랑스 당국의 강경 진압을 받았다. 호찌민 또한 사형 선고를 받고 망명했으나 1931년 홍콩에서 체포되었다. 영국 정부가 그를 죽었다고 발표하고 은밀히 석방해주면서 목숨을 건진 그는 이후 소련으로 가서 1935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7차 코민테른 대회에 인도차이나 공산당 대표로 참석했고 당시 자신이 주장해온 인민전선 노선을 인정받았다. 1941년 호찌민은 극비리의 베트남으로 돌아와 민족주의 연합체인 베트민을 조직했다. 베트민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BC 프랑스와 일본에 맞서 미국 전략기획실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전쟁 이후 재진입하려는 프랑스 세력에 맞서 싸우던 중 호찌민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18개월간 수감되었으나 동료들의 노력으로 풀려났다. 이때 한문시로 구성된 옥중일기를 집필했는데 우울한 단상과 혁명 의지가 뒤섞인 내용으로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45년 8월 혁명을 이끈 베트민은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호찌민은 프랑스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베트남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승인은 쉽지 않았고 호찌민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독립 승인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1945년 9월 2일 바오다이 황제가 하야하면서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북쪽에는 20만 명의 중국 민족주의군이 들어섰고 호찌민은 그 지휘관과 베트남 공산당을 무력화한 뒤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장제스가 프랑스와 협정해 베트남에서 손을 떼자 호찌민은 프랑스와의 잠정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군이 철수하자 프랑스와 다시 전투가 벌어졌고 호찌민은 프랑스군에 거의 잡힐 뻔했으나 가까스로 탈출했다. 1950년 소련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승인한 뒤 호찌민은 모스크바에서 마오쩌둥과 스탈린을 만나 중국이 베트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해줄 것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도움으로 베트민은 프랑스를 상대로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 결국 1954년 프랑스는 대패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했다. 그해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쪽을 공산진영, 남쪽을 비공산진영이 다스리는 형태로 분단되었다. 호찌민의 정부는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북베트남을 통치하며 통일을 원했으나 미국과 남베트남이 전국 선거를 거부하면서 평화적 방식으로는 합의가 어려워졌다. 북베트남은 농업 생산지인 남쪽과 분리되어 자원이 부족했고 호찌민 정부는 중국, 소련 등 공산 동맹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정책이 점차 전체주의적인 독재로 흐르는 결과를 낳았다. 1956년에 실시된 농업개혁은 지주계층 숙청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택했고 폭력과 만행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고문당하거나 처형되었다. 독재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호찌민은 여전히 호아저씨라는 별칭으로 대중에게 인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나 말년에는 권위주의적 면모가 더욱 부각되었다.
한편 그는 외교적으로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군사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고 북베트남을 폭격하기 시작하자 호찌민은 폭격의 위협 아래서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커졌고 이로 인해 부분적 폭격 중단 및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969년 호찌민은 지병으로 인해 정치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베트남의 완전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꺾지 않았다. 그리고 9월 2일 북베트남 건국 기념일에 맞춰 79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이틀간 비밀에 붙여졌다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후 북베트남을 이끌던 지도부는 계속 전쟁을 이어갔고 1975년 마침내 남베트남을 점령하여 통일을 실현했다. 420에 진입하는 북베트남 탱크에는 당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아저씨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렇듯 호찌민은 가난한 유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의 현실을 직접 겪었고 세계를 떠돌며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여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한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통일에 바쳤으나 결국 자신이 꿈꾸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혁명 정신은 베트남 현대사의 기틀이 되었다.